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써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허구임을 명심하세요.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 이사 온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되었고,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방은 항상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두었던 책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났다. 며칠 후 늦은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문득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내 방 앞을 지나가는 발소리였다.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놀랐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있을 때 발소리가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숨소리조차 삼가며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 손잡이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어느 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인터넷에서 아파트 귀신이라는 검색어를 쳐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된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는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꽤 있었던 장소였다. 그리고 그 후에 겪었던 자잘한 사건들이 더욱 소름 끼치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 어느 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거울 속의 나는 분명 나였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다. 내 얼굴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겁에 질려 얼른 불을 끄고 화장실을 뛰쳐나와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 불을 켜려는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살짝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돌아봤을 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후 나는 이런 기괴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경험을 적어 글을 올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글에 댓글이 하나 달렸다. 그 귀신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댓글을 남긴 사람은 과거 이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무시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아파트를 곧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후 나는 아파트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아파트의 역사를 조사해 본 결과 몇십 년 전에 이곳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주민들은 그녀가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 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서 잠을 이루려 애쓰고 있었다. 갑자기 벽 너머로 낮고 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거의 귀에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여성이 남긴 흔적이 그리고 사연이 아직 이 아파트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귀신이 그녀겠다고 확신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방에서 잔잔한 노래를 틀어놓고 잠에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기이한 일은 생기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나의 배려를 감사히 여긴 듯 내 생활은 점차 평화로워졌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도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더욱 널리 퍼뜨리기로 결심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을 겪고 있다면 어쩌면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지도 모른다.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길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구석진 동네에 살아가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도 근처의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회사는 작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졌지만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렇게 야근이 익숙해진 어느 날 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작은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다. 공원은 평소에는 밝고 활기차지만 밤이 되면 그저 어두운 길목에 불과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빨리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잔디밭 한 구석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눈에 띄었다. 가로등 불빛에 비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인가 싶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근처에는 나무가 없었다. 그러던 찰나 그림자가 또렷해지면서 사람 형상을 띠기 시작했다. 기분이 이상해진 나는 빠르게 걸음을 옮겨 공원을 벗어났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다. 다행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스스로의 망상이라며 안심하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어제의 일을 떠올려 보니 꿈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퇴근길에 그 공원을 지나며 문득 떠오른 기억은 단순한 꿈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이번에는 그 그림자가 걷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마치 날 반기기라도 하듯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소름이 돋았다. 매일 밤 그 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그 그림자는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놀라운 것은 그림자가 걷는 방향이 항상 내 쪽이었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장난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봐도 거기엔 사람이 없었다. 그림자는 단지 검은 실루엣일 뿐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중압감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휴대폰으로 그 그림자를 찍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화면에 잡힌 것은 그저 평범한 야경뿐이었다. 아무리 봐도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 고민 끝에 나는 친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기로 했다. 친구는 전통신앙을 믿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내 이야기를 듣더니 공원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림자가 나타난 자리에서 구슬등을 켰다. 그러자 꿈틀거리던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이 사라졌다. 친구의 할머니는 이곳에 오래전 누군가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해 주셨다. 명복을 빌며 작은 제를 지낸 후 친구와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로 그림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편히 쉴 곳을 찾은 듯했다. 이 일은 그저 우연이나 착각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괜한 두려움이 생기기는 했다. 하지만 그 후로 잔디밭의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쫓기듯 사는 것보다는 편히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공포스러운 일이란 항상 우리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키우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얼마 전 나는 오래된 고향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집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수년째 비어 있었고 나는 그곳을 정리하고 팔 목적으로 며칠 동안 머무르기로 했다. 고향집은 작은 산촌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밤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첫날 밤 나는 사무실 정리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운 추억들이 떠오르며 나를 잠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한밤중에 알 수 없는 소리에 눈을 뜨고 말았다. 똑똑똑. 똑. 누군가 나무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기에 누가 찾아올 리도 없었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는 창문이 있었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에 쉽사리 잠들 수가 없었다. 결국 남은 밤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보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 어귀의 작은 카페에서 마을 주민인 한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다. 내가 그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그 집이 지어진 당시에는 인부 한 명이 무려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였지만 그 후로 여러 주민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특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말이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자기로 했다. 늦은 밤 나는 또다시 똑똑똑 소리에 잠에서 깼다. 두려움에 떨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 순간 갑자기 복도 끝에서 그림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급하게 짐을 챙기고 차에 올라 고향을 떠났다. 다음 날 나는 그 집을 정리할 전문가를 고용하고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지만 가끔씩 그 집의 얼굴을 기억할 때마다 소름이 돋고는 한다. 아마도 그 인부의 영혼이 아직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그 밤에 경험했던 것들이 단순한 착각이었기를 바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과연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희정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집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그 집은 다소 퇴락한 상태였지만 그녀에게는 조용하고 안락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희정은 최근 들어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매일 밤 어딘가에서 나는 것 같은 발소리와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그녀를 잠에서 깨우곤 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의한 소리라고 생각했다. 오래된 집들은 이런저런 소리가 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마치 그녀의 방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어느 날 밤 희정은 결심하고 그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했다. 손에 후레쉬를 쥐고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2층에 있는 다락방에서 나는 것 같았다. 희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한 호기심에 이끌려 천천히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락방 문을 열자 그녀는 그곳에서 오래된 의자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없는데 의자가 혼자서 흔들리고 있었다. 희정은 겁에 질려 문을 닫고 돌아섰다. 그 순간 그녀의 귀에는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왜 여기에 왔니?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는 분명 그녀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희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서둘러 다락방을 빠져나와 방으로 도망쳤다. 그 후로도 매일 밤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희정은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 불렀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 집은 오래전 어떤 사건의 현장이었으며 그 영혼들이 아직 떠나지 못한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희정은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가 없어짐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중요한 결심을 내리고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짐을 싸서 떠나는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 집의 창문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응시하고 있는 듯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마을을 떠난 희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녀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을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따르면 희정 이후로도 그 집에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두 번 다시 그곳을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 이상은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혹시라도 그 집에 가게 된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그곳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을 테니 당신이 그 집 앞에 서 있을 때 문을 두드릴 용기를 낼 수 있을까?